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돈으로 먼저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더 협상하겠다며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부가 피해자들을 설득해서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열었던 토론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끝나게 된 건데요. 먼저 엄지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한다.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 일방적 설명은 듣지 않겠다며 피해자 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배상 책임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주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상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의 기부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대신 우리 기업이 나서 배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그게 무슨 배상이냐는 비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이 이미 표명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 외에 일본 정부나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지울지에 대해선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정도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자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뭔 소리야. 그만 좀 하세요. 외교부는 일본 기업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국내에 압류할 자산도 없다는 걸 현실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피해자들은 굴욕적이란 반응입니다. 외교부는 여전히 최종안을 발표한 건 아니라며 일본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주말 안에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태국에서 재판으로 시간을 끌면서 국내 송환을 늦출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조기에 귀국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먼저 김민형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틀 만인 오늘 태국 법원에서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약식 재판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불법 체류가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귀국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당초 불법 체류를 부인하고 정식 재판으로 끌고 가 국내 송환을 늦출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입장을 바꾼 겁니다. 불법 체류를 인정한 김 전 회장은 3,000바트,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국으로부터의 추방 형식으로 귀국하게 된 김 전 회장은 함께 체포된 양선길 회장과 함께 외교당국에 긴급 여권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추적하면서 기존 여권의 무효화 조치를 취해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태국 외국인 보호소에 잠시 머물다 긴급 여권이 나오는 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입국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여권 발급 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말 안에 입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방울그룹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김 전 회장은 이번 주 내 입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입국을 기점으로 많은 이슈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력할 뜻임을 내비쳤습니다. 쌍방울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변화에 대해 그룹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이 워낙 심하다며 본인이 이 상황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최근 테슬라 전기차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특히 불이 났을 때 차량의 전기가 나가면 안팎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위험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전기 차량은 조금 다른데요. 왜 차이가 있는 건지 박진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불이 난 테슬라 자동차 사고 현장. 불길에 휩싸인 테슬라 차량 주변에 남성들이 몽둥이를 들고 유리창을 열심히 깨고 있습니다. 사람 한 세네 명이 그 창문을 깨고 소화기로 깨면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고로 차량의 전기장치가 모두 고장나면서 문을 쉽게 열 수 없어 벌어진 일입니다. 불이 난 차와 같은 모델의 테슬라 차량입니다. 전원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땐 손잡이에 이렇게 손을 대면 손잡이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밖에선 절대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문은 안에서 열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는 그나마 앞자리 운전석 문짝 팔걸이 안쪽 손잡이를 찾아 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뒷자리입니다. 차량 이곳저곳을 찾아봐도 문을 여는 장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도 전혀 모르고 있고 안내 책자를 찾아봐도 구체적 안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원이 만약에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글쎄요. 앞좌석과 다르게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레버가 없습니다. 모르셨어요? 네. 문에도 차량 바닥에도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안 열릴 경우에는 창문도 당연히 안 열릴 테고 창문을 깨고 탈출을 하거나 앞문으로 나가서 수동으로 열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국내 전기 차량은 어떤 상황에서든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좌석 옆에 문고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잠금 장치가 풀려 밖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테슬라가 미국 안전 기준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시에 2차 도난 사고나 그러면 운전자나 탑승자에 대한 어떤 가해 이런 위험성에서 보호하고자 한미 FTA로 한국에서 1년 동안 5만 대 이하로 팔린 미국 차 브랜드는 미국 안전 규정을 따르는데 최근 5년간 국내 등록된 테슬라 차량은 4만 7천여 대입니다.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글로벌 시장에서 모든 차량, 테슬라 차량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전기차인데 안전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2021년) 한 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13,000명이 넘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매일 36명 꼴입니다. 10대와 20대, 30대의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자살이고 40대와 50대에서도 자살로 숨진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20년 가까이 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이들을 마지막 순간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정부는 24시간 전화 상담을 해주는 자살 예방 핫라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어보면 핫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보는 MBC 조재영 기자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을 당한 뒤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산업재해 판정까지 받은 정모 씨. 우울증이 심해져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112 등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안내받은 게 상담 전화 번호입니다. 자살 관련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도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번호들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불안감이 몰려와 전화를 해봐도 통화가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통화가 굉장히 연결되기까지가 많은 어떤 인내심과 연결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그런지 평일 밤 10시 반쯤 정 씨와 함께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상담원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음악만 나오더니 메시지가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통화량이 많아 통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2분 동안
같은 메시지가 4번 안내되더니 전화가 그냥 끊어졌습니다. 연결이 늦어질 경우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을 이용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냥 끊어졌네요. 대안으로 안내된 콜센터 129. 그런데 자살 예방 상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울증 이런 게 제가 지금 있어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1393이라고 저희 전문 상담 전화가 따로 있거든요. 희망의 전화 119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극단적인 생각들 때문인 거예요. 1393에 전화하셔도 상담. 129는 정신건강이나 노인 및 아동학대 위주로 상담하고 있고 자살 예방 상담은 1년여 전부터 1393으로 통합된 상태인데도 안내 체계가 개편되지 않은 겁니다. 결국 1393으로 연결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충돌성이 되게 높아서 인내심이 적어요. 과연 그 전화 한 통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 1393을 통한 상담 수요는 3년 만에 20배 폭증했지만 응대율은 57.9%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50명뿐인데 고강도 감정 노동임에도 저임금 등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매년 10명 중 7명꼴로 퇴직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을 지금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실시하고 있고요. 근무하는 방식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거가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기관인 생명의 전화는 약 2,000명이 상담에 참여해 상대적으로 연결이 수월하지만 무보수 자원봉사에 기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전국 어디서나 988로 자살 예방 상담 번호를 통일하고 연방 정부가 지역별 상담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